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선수입니다. 지난주 17일이죠. 오늘 24일. 지난주에 평양보령에서 강연이 있긴 했지만 참 오랜만에 앞에 서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하기보다 듣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적 부담이 되고 그것은 첫째 이유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무엇보다도 이 강좌 추천을 해주신 분이 와서 버티고 앉으셔서 자, 자네가 얼마나 잘하는 거냐라는 그런 경우로 확인을 하러 오신 소위 저희들끼리 제에게는 낭만활별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는 박광현 선생님 앞에 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추천을 청구해 주셨는데 오시지 않으면 적당하게 좀 거짓말로 때우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셔서 그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니까 비상 서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러더라도 저보다 훨씬 사회적인 경륜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연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전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되고 그렇지만은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은 남의 문학관과 남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드리기 편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A라는 사실이나 혹은 B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B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기보다는 B와 관련된 A나 C를 통해서 B를 소개한다고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문학관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저를 쓰면서 생각이 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정규 강좌와는 달라서 정규 과목인 그런 강좌와는 달라서 매주 금요일 날 4시 반부터 5시 반사이 이루어지는 특강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인 학교 정규적인 강좌와는 다르다는 그런 성격 하나고 그 다음에는 들으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연령대라든지 학교 정규 과목 최소한 평생교육과정이라도 6개월 동안 그동안 1년 동안 프로세스 진행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강의하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포인트를 어느 쪽에 줄 것인가 하는 그 점이 때문에 고민스럽게 말씀을 수 있겠고요. 제가 앞에 서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할 때는 많은 분들의 앞에 서면 좀 20분 쓰는 그런 버릇처럼 쓰는 게 있는데 이 자리에는 사실 안 쓰고 싶은데도 버릇이라고 했으니까 쓰기는 쓰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35도, 36도 의성은 겨울에 짜증이 있지만 이거 준비하라고 해놓고 하나도 안 쓰기는 그래서 쓰겠습니다. 이미 다 하시는 거이고 저는 거의겠습니다. 잘 쓰지는 못하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대로 직역을 하려면 다 아시겠죠. 직역하면 한마디로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마음이 없으면은 봐도 우리 한해 한 말로 막 봐도 안 보이고 봐도 안 비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이는 이거는 우리가 하는 말로 국어에 쓰는 그러나죠. 보아도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그러나 들리지 아니하고 먹어도 그러나 그 맛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 닿지 않을지라도 함께 하면은 그래도 생각이 공유가 되면은 효율이 증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저희 음악관이라는 저는 낭송가는 아니지만은 낭송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으면은 낭독이 되고, 그죠? 낭독이고, 읽으면 낭독이 되고, 암송을 해서 외워서 발표를 하면은 낭송인데, 낭송가는 아니지만은, 나이를 몇 살 안 되면서도 좀 마누라 제 집사람 속을 썩히면서 살았습니다. 술을 한 잔 먹어야 날이 새고, 술을 한 잔 먹어야 날이 해가 저물져서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친구도 많고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어느 날 아내가 쓰러져서 한 5년 전에 쓰러져서 가톨릭 병원에 한 보름 동안 입원해보니까 정신이 뻗들 들어서 술도 좀 적게 먹고 마음을 다져먹고 시도 아내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아내 속을 부쩍 썩이니까 내 아내는 홍어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는 광주나 저쪽에서는 큰일 있으면 예식이든 길사든 행사든 묘사가 있으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홍어가 나와야 홍어가 있어야 그냥 됐다. 그 홍어는 좋게 말하면 경상도 말로 하면 좋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말에 사실 이거는 평음이고 예사소리고 이거는 된소리 경음이고 이를테면은 뭐 히읗이라든지 히읗이라든지 이런 음들은 격음이라고 그러죠. 격음 거센소리다. 거센소리고 이거는 된소리 상디귿이라든지 상치읓이라든지 이런 것은 히읗은 거센소리 격음이지만은 격음인데 이를테면은 이쪽에 어와 아는 이거는 음성모음이고 양성모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사실 문학 쪽보다는 대학에서는 국어 어휘 의미론적으로 강의를 하고 한국어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음성모음과 아라, 야, 우유 거의 됐을 때 동그라미가 있는 쪽은 음성모음이고 이 앞에 있는 세모는 양성모음이죠. 그래서 사실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대립이 되어서 어떤 건 우리가 삭다라 그러면은 이것은 음식에서 발효식품이라서 좋은 의미가 되는데 섞다 그러는 것은 사실 좋은 표현은 안 될 수 있죠. 음식에서는 썩어버리는 거, 부패된 음식이고 삭은 것은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효식품은 좋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홍어가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음식이 되지만은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경상도에서는 싫어하는 그런 냄새가 될 수 있지만은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내 안에는 홍어다 그랬을 때 홍어가 삭은 음식으로 보면 좋은 음식이지만 썩었다 그러면 안에 속을 썩혔다는 그런 의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강좌를 얼른 생각해도 보니까 3월 8일부터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같으면 한 12주쯤 이렇게 매일 금요일 12주 차쯤 되는 것으로 12주나 13주 차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오늘 교수 선생님과 담당생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사람 책이라고 하는 데서 저는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사는 달서구 볼일도서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왜 책 사람이 아니고 사람 책이냐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걸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었어요. 그 얘기는 강연자가 말씀을 드리는 자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드리는 자기가 가진 지식을 나누어 드리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 점으로 소개를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날은 어떤 날이었는지 되도록이면은 저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안 하시는 한 3분 정도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규천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방종현 선생님, 신현식 선생님 3분을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승의는 아니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두 분이요. 스승의는 어떤 스승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학생하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하고의 어떤 그 관계에서 똑같은 생각이면 다른 뜻이 다른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래도 두 분 가장 저도 스승의 날에 저보다 연하에 스승한테 배웠거든요. 그래도 스승에 감사를 했습니다. 꼭 스승과 배우는 학생의 차원이 아니고 공부를 배우는 의미에서 그 지식을 전수 받으니까 거기에 고마움에서 우리는 그 스승의 날에 어떤 보답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좀 15일날 그래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아껴야 되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으로 함께 참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 분 말씀하신 분 나오시면 제가 항상 뒤에는 전국 전통시장 5일장 일람표가 있고 앞에 제시 33편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선생님 좀 뒤에 반갑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드릴 수도 있는데 이미 다른 쪽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만 (1397년 5월 10일은) 올해로 치면은 탄신 622주년이 되는 탄신 622번째 해가 되는 우리나라의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탄신 기념일입니다. 622년 전 1397년이 올해 2012년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아이들이 이 형제를 뒀습니다만 형제가 둘 다 성장을 해서 큰아이는 손자 둘이고 작은 아이는 손자 하나, 손녀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큰아이와 며느리 둘은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큰애는 저희 약간 섞인 것 같아서 국어 교사를 호고 5년하고 과학고 5년하고 경제는 경북과학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교편을 잡고 호고에 있으면서 만나서 수학교사로 있던 큰 며느리는 지금 포항에 있고 작은 며느리는 중배를 해서 국사 포항 고등학교 있을 때 2년, 5년 같이 있는 동안에 2년을 같이 있었던 사람을 소개해서 지금 고등학교에 국사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부터도 그렇고 가정이 그렇다 보니까 가정교육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분은 어머니 아버지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이런 시기 만 7세부터 해서 사람답게 만들어주신 분은 그래도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 이 사회에 지금 처벌 교육부터도 우리가 예법상에부터 제도적으로도 처벌을 못한다, 부모도 못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쪽 가닥을 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고 일체라고 해서 예전 교육이 우리 선현들의 교육이 잘못된 것만은 아닌데 그런 것을 되새겨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내 안에는 복이다라고 하는 이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홍수로 패인 냇가에 지천인 법 그 중에 모나지 아니한 물납작한 돌나라 오이시켜 베란다 장독대에 얌전히 앉아있다. 하늘 높고 햇살 따스러운 가을날 안에는 예쁘게 채색된 콩잎을 따라가 쥐기도 담그기도 좋게 단을 묶어 예쁜 항아리에 채곡채곡 이어 간장을 부른다. 콩잎이 간장물 위로 뜨지 못하도록 물러드는 돌. 이 돌이 웃기 돌이다. 온통 저리고 베어서 콩잎을 삭힌다. 자신도 똑같이 몇 달 동안 하도 무뚝뚝하길래 40년을 돌 했는데 이게 안에 할까? 웃기소리가 그러면 제가 드리는 요인을 같이 우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것 이것은 하나만 이 부분들은 이 시집 뒤쪽에 제가 스스로 쓴 이 글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출력을 놨습니다. 그래서 103쪽부터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조금 단축을 위해서 앞쪽에 생각들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의무를 드립니다. 시집 숨결 그 자취를 찾아서는 가고자 하는 미래의 자화상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앞에 다가서기 위하여 나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접근해본다. 이러한 접근의 기제는 문화에 대한 시각을 정해보고 자신을 중심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과 역사, 철학이 근본적으로 인문학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후술하게 될 작품 소재의 현장이 역사와 철학을 배경으로 그 색채가 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그 순기를 느끼기 위함이요, 사찰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종교적 내세의 영적 세계까지 귀하려는 불교의 세계가 철학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시인은 역사차를 순례하고 조국 광복 운동의 성지와 의병 열사들의 활동 무대를 돌파보고 가족을 여보여 아내 형제에 대한 철륜과 조상의 의질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이루고자 했습니다. 아득히 멀어 비록 미치지 못하더라도 수신 제가의 지혜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에서 아래쪽 인물을 잠깐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도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또 고등동물이든 하등동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공존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사람과 자연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다른 말로 인간이라는 말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한자의 사람인자는 서로 받쳐주고 기겨선 모습입니다. 사이간자, 인간의 간자, 사이간은 사이고 텀입니다. 이 말은 둘 이상의 사이의 그 관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삶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등 혈통을 중심으로 그의 원근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총수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의의 중에는 부른말, 고친 거가 있고요, 가리킨 말, 지친 거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중약하고 좀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내려오면 한 6째 줄 보면 단락이 바뀌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고 이것이 좋은 것을 쓰는 바탕이 됩니다. 예사로 지나치지 않는 날카로운 시선이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로운 글감을 얻습니다. 같은 사물을 두고 어떤 시각,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작품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오직어 말하면 뒤집어 보기와 낯설게 보기가 한 방법입니다. 또 작품을 쓰는 작가에 따라 문체나 내용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표현에서 정감이 가고 말시에도 인정이 묻어나서 인간미가 넘치고 품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쓴 작품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는 작품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꽃이 그 꽃만이 갖는 독특한 향이 있고 음식에도 맛깔스런 각기 다른 맛과 향이 있듯이 사람마다 다른 그 사람만의 향기가 작품에 우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문학은 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울림법, 감동이 없는 시나 수필은 무미건조한 언어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마치 향기 없는 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제된 언어를 사용했더라도 독자에게 감명을 주지 못하는 글이라면 좋은 작품이 되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문학은 문법이나 어법에 맞게서는 언어의 배열의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미건조한 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전과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문학 혹은 예술은 새로움을 찾아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 소통의 가능성이 차단되어 난해함 속에 시적 빈곤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금방 잡아올린 펄쩍펄쩍 뛰는 생선 같은 것이어야 하고, 시인은 환상과 현실 사이의 팽팽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환상에 기대면 애매하고 난해해집니다. 현실에 집착하면 속이 다 드러납니다.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연기자는 평이한 내용을 연출해서는 인기를 끌 수 없으며 스크사의 고개사처럼 힘들어도 외줄 타기 목숨을 건 아찔한 순간순간이 박수갈채를 받듯이 작품 속에 긴장감이 없어서는 흥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번 들여다보기라 그랬습니다만 뒷장을 넘겨주시면 중간쯤에는 아래쪽에 있는 겨울나무는 나무를 형상화해서 겨울나무는 나무입니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우리가 흔히 섬타령이라는 말로 했습니다만 중간 아래쪽에 한 포인트를 같은 글자를 보면 경상도 예주가는 절친끼리 앉으면 야 이 자식아야 그러고나 하는 말 온통 섬타령이다. 예주가 가장 좋아하는 섬이 4개의 섬이에요. 잔도, 나라도, 마셔도, 비워도, 채워도 이렇게 하는데 이 돈은 아래 해설을 떠났습니다만 사실 돈은 다오의 우리 경상도에서는 다오의 주세요는 다오의 줄어진 말이 돈인데 그러나 선법자처럼 우리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부정대기 현상이고 법법적으로는 그런 우리 경상도만에 쓰는 그런 형태의 말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사회의 통속 예를 들면은 특수계층어가 있고 표준어가 있으면은 방언입니다. 그 방언 속에는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기 방언,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 방언 이런 방언권이 형성돼서는 우리 경상도 방언 중에 있는 일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언어가 현재 사용되는 통용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언어 확장에 속한다.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게 설명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보시면 조금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좀 페이지를 만들어놨습니다만 쭉 넘기시다 보면 오른쪽에 성수의 백목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본리도서관 앞에 3월달 가면 이런 시기에 개송이 안 펴있는 하얀 목련을 보고서 느낀 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 시는 지금 달서구청 민원실이 있는 1층과 2층 사이 중간 그 남자 화장실에 가면 시화가 목련 한 송이 피는 딱 이 봉오리 맺힌 송이를 한 송이가 있고 시화가 이 시가 그려 있습니다. 봉긋한 하얀 얼굴, 덜 피어든 예쁜 꽃, 순박한 것, 장미보다 더 곱다. 뜨겁 피운 꽃 마음에 여전히 지금도 반한 그 꽃. 그런데 좀 팔푼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백목련은 우리가 얘기하자면 시는 우리 문학의 장르 형태 중에서 시, 수필, 소설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만 희곡도 있고 평론도 있고요. 여러 공과가 중에는 민조시도 있고 시조도 있고 아동문화공과 아동문학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라고 하는 소설이나 수필에 비해서 시라고 하는 것은 압축된 형식으로 함축 이것이 생명입니다. 길면 시가 아니에요. 물론 짧은 형식의 시에 비해서 그런 시를 우리는 장시, 한마디로 길담에서 길담자가 써서 장시라고 합니다만 장시 대신에 일반적으로 이제 문문과 산문을 두어서 짧은 형태의 시에 비해서 산문시라 하지, 산문시가 그 장르상으로는 그 가까운 시입니다. 그냥 서사시 이렇게도 하고 산문시도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짧은 시에 비해서 구분을 합니다만 어쨌든 시는 함축미가 생명이다.
그래서 한축이 있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정제된 형식과 같은 내용의 낱말이라도 프랑스의 프로베르가 얘기하는 일물이로서 한 사물에는 거기에 꼭 적합한 낱말은 하나뿐이라고 하는 그런 일물 일어설처럼 적합한 용어를 이를테면은 한시가 정형성을 띠는 데는 오원절구, 오원율시, 절구는 5자씩 4줄의 형태를 갖추면서 맨 마지막에는 운을 넣어서 쓰는 절제된 형식의 대표적인 한시 형태인데 5자씩 4줄이면 절구고 5자씩 8줄이면 율시가 되죠. 7원절구, 7원율시처럼. 그래서 희와 정결에 아분을 두게 되고요. 그런 형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편측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운율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제된 형식을 써야 되는데 특히 한글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압축된 형태를 짧게 쓰기 위해서는 수사 비교가 따라야 됩니다. 이를테면 상징성이 있거나 비유 형태, 은유를 쓰거나 환유를 하거나 활용법을 쓰거나 죽은 사물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게 살활자 활용법이고요. A는 B다 하는 것처럼 하는 직유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징성을 띠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똑같은 사물의 정말 사물의 하늘의 달을 두고도 보는 이에 따라서는 정말 초승달이나 금달을 두고도 미인을 떠올리는 사람, 미인을 떠올리는 에즈라 파울 같은 사람 떠올리는 사람이 너무 열물로 상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MOM이라고 하는 전체의 달만이 아니라 전체의 달 1대1의 대응광이 아니라 10명이 앉았으면 10명이 다 달리 볼 수도 있는 그것이 시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시를 두고도 10명의 작가나 10명의 독자들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시의 형식이면서 시의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첫째 시를 이해하는 데 시가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 것인지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백목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백목련도 되고 제 안에 이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40년은 제 큰아이가 원래 40이에요. 지난해에 쓰면서 결혼 40주년 기념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냈는데 서울 국제팬에서 제34회 팬문학에서 작년 12월 11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 34회 팬문학상 대상으로 받았는 작품이고 작년 2018년 대구 작가상도 대우운영수준상도 작년에 2개를 상을 받았는데 뭐 아주 내용이 썩 좋아진 그런 것은 아니고 상은 상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운이 좋아서 받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제 수상 소감 그래서 서울에서 할 때는 그랬어요. 그 시인이 한국문예회 가장 큰 단체 한국문예회인데 한국문예회 회원이 14,50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남한 인구만 작년 11월 31일 통계를 보더라도 5,100만 한 5천만 되는데 우리나라의 민들이 약 얼마나 될까? 아무리 많아도 공식적으로 등재된 인원은 30만이 안 넘어요. 한국문예회 가장 큰 단체인데 거기에 등재된 회원, 책 한 권 보륨이 이 정도 되는 400쪽 가까이 되는 분량 책 속에 이름만 다른 사진 없이 나오는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휴대폰 번호만 나오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려는 그 내용이 14,500명 해서 책이 한 권인데
14,500명밖에 안 되는데 중복이 되어서 예를 들면 대구 문흥협회도 달고 대구 PN도 가입되고 서울 현대시민협회도 가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14,500명 중에 시인이 한 7,800명 14,000명 같으면 7,000명이 절반인데 14,500명 중에 한 7,800명 시인 절반 이상이 시인이고 나머지 7,600명 중에 3,800명이 시인이고 그 중에 아동문학가가 좀 더 많고 그다음 소설가고 그 다음에 뭐 시조 또 그 다음에 이제 평론 이렇게 나오고 희곡 민조시 이쪽이 가장 적습니다. 전문문학도 있고 합니다만 장르들도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시인이 많기 때문에 그 국제편 한국 본무도 회원은 3,800명인데 3,800명 중에 3,800명 1,900명이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한 중앙에 17개 시도 중에 대구는 2004년도에 박봉월 선생님 작곡하셨습니다. 박봉월 선생님 작곡 두 번째 제가 14년 만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서울에 있는 분은 가영식 선생이라고 시를 43년 등단하기 43년 된 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을 선생님 함께 받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라는 기억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뭐랄까 소위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자기의 뭐 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이크를 잡고 길게 이어가지고 저는 한 3만 이내로 정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 받는 사람은 자기는 좋지만 만약에 아슬하게 못 받는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정말 제가 쓴 글밭에 부용 아주 빈곤하고 부족한 자양분을 메꾸어가라는 그런 격려로 받아들이고 더 좋은 글쓰기에 정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월 후에 수상소감을 밝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긴 이야기를 있어요. 두 곳에 다 이 앞 정리들도 있습니다. 얘기 안 했어요. 누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그들은 하고 제가 팬 회원이라고 그랬는데 팬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아직 그 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린 분을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면 제 이 시집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말씀해 주세요. 무엇의 약자이거나 어떤 단체를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문력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손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럴 문자, 문력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예. 예. 글을 쓰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 단체. 예, 괜찮아요. 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점집니다. 이건 생략고를 나타내는 거죠. 생략고. 원래 우리 글 쓰는 분들은 이걸 함부로 쓰는 이걸 우리가 마침표 혹은 온점 요거는 가로쓰기에 지금 이렇게 쓰는 게 가로쓰기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쓰는 것은 세로쓰기죠. 이렇게 아래 그려놓은 세로쓰기고 지금 이렇게 쓰는 건 가로쓰기인데 가로쓰기에는 이렇게 쓰고 세로쓰기에는 온점이라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점 하나도 이 마침표 하나도 첫째는 어떤 의미냐면 문장이 끝났을 때 쓰는 문장의 끝에 찍는 보라는 그래서 이건 뭐라 그러냐면 종결보의 의미를 종결보라는 의미를 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 월, 일을 줄여서 나타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19년 5월 24일이라 할 때 이 말을 연월일을 줄여서 쓰는 거고 세 번째는요 생략보입니다.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생략보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으면 이것은 PAG, 페이를 줄여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찍어보면 유니버시티의 줄여진 말이라든지 SD하고 이렇게 보면 스테이션, 여기라고 하는 말이 줄여졌다는 말이고 APT 끄면은 아파트먼트가 줄여졌다는 말이고 그래서 줄여졌다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외에는 이걸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제1장, 제1절, 제1항, 가항, 기업 할 때 요거 다음에 이렇게 찍는 거예요. 제1장, 제1절, 가항, 기업 할 때 이걸 해놓고 예를 들면 1절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외에는 이 온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P라고 하는 P 다음에 줄어진 말이에요. 무엇이 줄어드느냐면 이 말은 POET라고 하는 말이 줄어진 말이에요. POET는 포인트, 그것은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이라는 말은 POEM이에요. 포인트 줄어져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뒤에 건 뭐냐면 에세이스트, 에세이가 줄어졌거나 에디터, EIDDTOR, 에디터, 편집자, 번역자 그 말이고요. N은 노블리스트, 소설가, NOVEL, 노블, 소설. 그래서 인터내셔널 펜인데 인터내셔널 시인, 수필가, 소설가의 어소시에이션 협회라는 뜻이고 디비전 오브 코리아 한국 본부의 대우편 같으면은 어소시에이션 코리아 오브 대구의 편이다 그런 의미를 해서 알려지고 있는 그래서 국제적인 단체고 204개 유엔 가입국 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은 한 157개국 되지만 가장 많이 활동하는 나라는 79개국이고 지금 국제편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계 한글 작가대회가 지난해까지 4회를 치르고요. 원래 5회 중국에서 치르게 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가 바로 오시지만은 국가기금을 말씀을 하십시오. 국가기금을 1억 지원받는 게 어렵습니다. 3억을 지원해 줄 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국제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을 작가를 초청해서 하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3억을 지원해주고 경북도에서 경주시에서 이렇게 해서 5억 이상을 지원받았을 행사를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맞추셨다면 그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한 가지만 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는 기회잖아요. 그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작가들 시집 중에 가장 비싼 시집이 얼마쯤 할 것 같습니다. 아시나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것도 손 들고 말씀해주세요. 그거 맞추시면 드리겠습니다. 근사치를 맞추셔야 됩니다. 얼마나 될까요? 무엇 시집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맞추시면 2천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지금 시간 없습니다. 근사치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가장 비싼 시집 100만 원. 또 100만 원. 자, 정말 드리고 싶은데 저는 책을 이거 정말 제가 가져가지 않고 한 2권 정도는 맞추신 분들 들으려고 그랬는데 한 권을 꼭 들으면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 자체를 맞추시면 200만 원. 없습니까? 200만 원 너무 그러셨습니까? 더 쓰이죠. 어느 분이 200만 원 그러셨습니까? 500만 원. 더 쓰이죠. 없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틀리면 어떻습니까? 어? 그게 무슨 뭐 처음 말씀. 벌점은 없어요. 벌점은 없어요. 감정. 그래, 그만큼 제 시집이 탐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랬으면 뭐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그만 실력을 못 갖고 있어서 외람되어서 반응이 그래, 제 시집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시집 중에서 지금 시중에 있는 시집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시집 가격이 어느 정도 할까? 우리나라 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시집 중에 우리나라 저자 중에서 작가 중에서 천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1200만 원 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드릴게요. 빨리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25년에 발간된 김소월 선생. 1901년에 태어나서 1901년에 태어난 평안북도 정유 출생입니다. 32세, 33세 작곡하신 김소월 선생, 본명은 김정식이에요. 그 김소월 선생의 진달래꽃이 1925년에 발간되어 있는 시집이 1917년 12월 19일인가 24일 그 19일쯤 그래서 서울에서 경매에 되는 것이 1억 3,500만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1925년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 시집으로서는 그보다 2014년 11월 19일에 경매되는 것이 백석 시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를 못 하고 마칩니다. 그 백석 시인의 사슴이라는 시집이 7천만 원에 백석 시인은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12년 태어나셔서 1996년에 작곡하셨고요. 사슴이라는 시집이 7천만 원에 이미 그 전에 판매되었고요. 그 백석 시인의 장학금을 현찰 2억을 모아서 백석문학상을 만들고 우리나라 백석 시인이 가장 아꼈던 정말 부모가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반대를 해서 본인은 백석 시인은 정말 뛰어난 그 당시에 뛰어난 학자이면서 교사이면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앞에 사슴이라는 시를 썼고요. 전주 평북 전주 출신인데 언제 만났냐면은 교사로 있을 때 영생여고 교사로 있을 때 만나는 분은 자야. 김영환입니다. 김영환이 우리나라 3대 요정 중에 하나인 대원가 1999년에 길상사 분명히 길상사 아닙니까? 그걸 기부를 하면서 그 많은 재산이 아깝지도 않았냐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한줄 시간도 못한 몇 가지 재산. 언제가 가장 보고 싶느냐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데 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때가 어디고 장소가 어디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무인들이 쓰는 시집 어느 괜찮은 좋은 시를 가지고 계시는 한 대, 두 대, 세 대만 들어가면은 한 100년만 넘어가면은 우리 강경윤 선생님 수필집도 작품집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재산은 넘겨주지 못하지만 머릿속에 지혜는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으니까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송 박사가 대구 팬이 아까 말씀 팬이라는 엄청난 그 단체의 사기 대구 지부장 회장을 맡았습니다.